지난 영상에서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는 대기업도 안 다니고 스펙도 떨어지고 학교도 좋은데 안 나왔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 세상이 너무 짜증나고 도피하고 싶고 이래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취직도 진짜 면접도 못 갔어요. 그냥 서류 150번 넘게 집어넣고 겨우 면접 봐서 취직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전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았었어요. 정말 전문직과 그렇지 않은 직종의 간격은 어마어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너무나 멀기만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대기업 들어가도 뭐 별게 없어요. 사실 중소기업하고도 월급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납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좁혀졌어요. 그리고 뭐 라이더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월급이 대기업보다 더 많아요. 대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라이더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보다 더 나은 걸 수도 있어요. 대기업은 계속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해야 되고 되게 속박된 상태인데 라이더분들은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더 자유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새는 직업의 귀천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의 귀천이라는 말이 뭐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봅니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사회가 좀 힘들어지고 우리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그것을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한 귀천은 없어요. 단지 사람들의 귀천 의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 의식을 이제는 좀 버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진짜 사회의 낙오자 같고 참 세상에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하고 모두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제가 추천드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내 몸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 몸값은 어떻게 올리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알리는 활동을 하세요. 가장 쉬운 방법 중에는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에다가 내 일기를 계속 써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진짜 잘하는 분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 어떻게든 연결이 됩니다. 문의가 들어오고 댓글도 달리고 그러면서 나의 브랜드 가치가 제로에서 1, 2, 3, 4, 5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SNS를 활용하는 거죠. 뭐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인스타에 업로드하고 아니면은 뭐 음향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하면 음향기기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한 약간 분석 같은 거를 인스타에도 쓰고 그거에 또 블로그랑 연동해서 블로그에도 쓰고 아니면 뭐 그거를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설명을 하셔도 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뭐든 있잖아요. 그게 먹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옷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는 N잡 캐릭터? 뭐 그런 거라고 해서 많은 능력들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딱 한 가지만 잘했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되고 한 가지만 좋아하면 됩니다. 또 하나 느낀 거는 이 세상을 바꿔온 사람들은 덕후들이에요. 약간 거기에 좀 미친 사람들. 이 덕후들이 아니면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연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이 정상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약간 정신병 기질이 있고 하나를 파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도쿄의 빅사이트라는 우리나라 코엑스 같은 전시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로봇 전시였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간 건데 어떤 로봇 회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되게 재밌는 모션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죠. 한번 너희 회사에 가볼 수 있겠느냐? 근데 그때가 전시회 마지막 날 거의 끝날 때였어요. 일요일 뭐 오후 4시였나? 이때였는데 제가 그 회사의 부스에 가서 너희 회사에 가볼 수 있겠냐 하니까 오늘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요일인데 내가 월요일날 갈게 내일 갈게 했더니 뭐 그래도 되는데 우리 엔지니어들 다 있으니까 와라. 저는 순간 이 사람 진짜 악덕사장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갔더니 정말 덕후스러운 사람들이 뭐 씻지도 않은 것 같고 머리도 덕지덕지하고 안경 이만한 거 쓰고 그냥 로봇에 대한 실험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일요일인데 집에도 안 가냐니까 자기가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안 간대요. 자기는 이게 너무 재밌고 이게 자기 인생의 전부라면서 그냥 로봇 연구만 한다는 거예요.
제발 좀 갔으면 좋겠대요, 자기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로봇을 만들고, 또 예를 들면 페이스북 만드는 주커버그도 코딩을 거의 이틀 밤을 안 새고 그냥 한 적이 꽤 있대요. 하루만 앉아도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커피를 계속 마셔가면서 이틀 동안 계속 코딩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남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을 좋아할지라도 누군가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에는 그게 괜찮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좀 암울하고 너무 자산시장이 급등했고 내 스펙은 남들보다 떨어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기록을 하나하나씩 남겨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목표를 세세하게 나눠서 잡아가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훌륭한 가치를 가진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